유럽 관광 산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관광 통계국에 따르면 유럽 여행 온 한 그룹의 관광객들로 인해 유럽 관광 시스템 전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또 관광객들로 인해 어떤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으로 인해 변해가는 세상,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관광통계국에서 일하는 제임스 리처드라고 해요. 저는 사무실이 정말 좋았어요.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에 있었거든요. 책상은 항상 깨끗했고 펜은 색깔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전 세계 관광 데이터가 깔끔한 차트로 보여지고 있었죠. 바로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15년 동안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 아침 일과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오전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죠. 서류 가방을 책상 옆에 놓고 컴퓨터를 켜고 어제의 관광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있으면 메모하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진 하얀 머그컵에 담긴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8시 30분이면 완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사무실은 컴퓨터의 부드러운 소리와 가끔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액자들은 제가 관광 트렌드를 예측하는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내년에 어떤 나라가 인기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명소를 방문할지 말해줄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9시 15분, 제 상사인 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은 그녀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혼란과 흥분이 섞인 표정이었죠. 제임스, 특이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빨간 폴더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빨간 폴더는 긴급한 일에만 사용하는 거였죠. 저는 한쪽 눈썹을 올렸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유럽 관광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패턴이요. 저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너무 조직적으로 보였어요. 상세한 일정과 정확한 움직임으로 즐거운 여행을 엄격한 군사작전처럼 만드는 것 같았죠. 어떤 종류의 패턴인가요? 폴더를 열며 물었어요. 안에 있는 페이지들은 처음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그래프들, 이상한 흐름 패턴의 이동지도, 효율성의 극적인 향상을 보여주는 공항 통계들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 공항, 박물관, 쇼핑 지역을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사라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패턴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공항들이 그들의 시스템을 맞춰 변경하고 있답니다. 레스토랑들은 레이아웃을 재설계하고 있고 심지어 유명한 박물관들도 예술품 전시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맞지 않았죠. 직접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라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유럽 관광청에서 우리의 최고 분석가를 요청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죠. 제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가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현장 업무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어요. 저는 데이터가 컴퓨터 화면에 깨끗하고 조직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했지, 현실 세계에서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내일 아침 파리로 날아가세요. 사라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2주를 보내고 로마와 바르셀로나도 방문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라가 떠난 후 저는 빨간 폴더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은 걱정스러운 표정과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의 45세의 남자였죠. 저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이제 제가 알던 모든 패턴을 깨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여행 가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셔츠는 완벽하게 접혀 있었고
양말은 짝을 맞춰 둥글게 말려 있었죠. 세면도구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두었고요. 작업하는 동안 제 마음은 계속해서 빨간 폴더의 데이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한 그룹의 관광객들이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일이 나를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걸까요? 저는 접은 옷 위에 여권과 비행기 표를 올려두었어요. 내일 편안한 사무실을 떠나 낯선 영역으로 발을 내디딜 예정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볼 거예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이 여행이 단순히 관광 데이터에 대한 이해만 바꾸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행 가방을 닫으며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깔끔한 제 침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돌아올 때는 이 방을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르게 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이 사방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방송이 머리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커피와 크로아상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더 꽉 쥐고 공항 관리 사무실로 향하는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장피에르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군인처럼 키가 크고 곧게 서 있었고 어두운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악수는 힘이 있었고 그는 잡담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가 긴 복도를 따라 저를 인도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관제실은 이쪽입니다. 공항 관제실은 마치 영화 속 우주선을 연상시키고 있었어요. 벽면 가득한 스크린들이 공항의 모든 구석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는 책상에 앉아 승객들이 터미널, 보안 검색대, 쇼핑구역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피에르가 EF 터미널을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오전 9시를 주의 깊게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58분이었죠. 무엇을 봐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오전 9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약 30명의 사람들이 함께 터미널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그룹들처럼 혼란스러운 패턴으로 흩어지는 대신 이 사람들은 놀라운 조화로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물이 하류로 가장 쉬운 길을 찾아 흐르듯 공간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체크인 카운터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보안 검색대, 줄로 이동하면서도 서로 완벽한 타이밍을 유지하고 있었죠. 한국인 관광 그룹입니다. 장피에르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매일 이렇게 해요. 각자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죠. 그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보이시나요?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도 모르게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 그룹은 다른 승객들보다 절반의 시간 만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그들은 주저함 없이 터미널을 돌아다니면서 특정 상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게이트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은 놀랍군요. 저는 인정했어요. 놀라운 것 이상입니다. 우리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혁명적이죠. 고개를 돌려보니 물결치는 금발머리와 친근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전문적인 파란색 재킷을 입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제임스, 이분은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장피에르가 말했어요. 유럽 관광청에서 일하고 계세요. 에밀리는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에너지는 장피에르의 진지한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몇 달 동안 이런 패턴들을 연구해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 오전 내내 우리는 더 많은 한국인 관광 그룹들이 공항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각 그룹은 비슷한 패턴을 따르지만 변화하는 조건에 즉시 적응하고 있었죠. 한보안 검색대 줄이 너무 길어지면 휴대폰에 알림이 뜨고 사람들은 부드럽게 더 짧은 줄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아요. 저는 동료들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에밀리는 공항 카페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앉아있을 때 저는 주변 테이블에 있는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비디오 회의를 진행하고 음식을 먹는 사이에 이메일에 답장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걸 워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에밀리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설명했어요. 여행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의 서양 관광객들처럼 일과 즐거움을 구분하지 않아요. 저는 한 여성이 비즈니스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태블릿으로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고 샐러드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효율성은 놀라웠지만 어떤 면에서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행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점심 후 장피에르는 이런 새로운 패턴들 때문에 공항이 어떻게 시스템을 변경했는지 보여주었어요. 이제 표지판은 프랑스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되어 있었죠. 직원들은 대규모 그룹을 더 효율적으로 안내하도록 훈련받았고, 심지어 일부 상점의 레이아웃도 조직적인 쇼핑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 재설계되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이런 관광객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장 피에르가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메모를 펼쳐놓고 제가 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경직되고 조직적이라는 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파리에 왔었죠. 그 대신 그들의 접근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것보다 더 발전된 것일 수도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밖 아래 파리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편안한 사무실과 익숙한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내일은 인기 있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에밀리는 이러한 변화하는 패턴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메모를 깔끔한 더미로 정리하고 아침 알람을 맞추면서 저는 불편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제가 비판했던 바로 그 행동들, 정확한 일정 계획, 조직적인 움직임, 신중한 계획은 제가 제 삶을 조직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를 신경 쓰이게 했던 것은 그들의 여행 접근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고 있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질문들이 계속 제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열린 눈으로 본다면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 제가 했던 다른 가정들 중에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 햇살이 호텔방 커튼을 통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죠. 에밀리는 한국인 관광의 영향이 가장 눈에 띄는 파리 여러 장소를 방문하도록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서류 가방에 노트북과 펜이 있는지 다시 확인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르 시엘 블루러 실 블루였어요. 미슐랭별 3개를 받은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죠. 저는 우리가 단순히 밖에서 관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밀리는 저를 정문으로 데리고 가 바로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즉시 여러 냄새가 저를 덮쳤어요. 구리 냄비에서 끓고 있는 풍부한 소스, 나무 도마 위에서 다져지고 있는 신선한 허브, 큰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빵 냄새였죠. 흰색 유니폼을 입은 셰프들이 서로 프랑스어로 외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방장 앙드레가 우리를 맞이하기 전에 앞치마에 손을 닦고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두꺼운 눈썹과 빠르고 활기찬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주방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제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앙드레는 여러 접시가 배열된 작은 카운터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이것들은 우리의 새로운 메뉴 아이템들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의 억양은 두꺼웠지만 이해할 만했죠. 한국인 손님들의 선호도를 관찰한 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인 코코뱅처럼 보이는 요리를 가리켰어요. 다만 소스가 특이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죠. 우리는 고추장, 한국 고추 페이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에는 전통 레시피를 변경하는 것을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게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한 입을 맛보고 그 맛에 놀라고 있었어요. 익숙한 프랑스 컴포트 푸드였지만 더 깊고 복잡한 맛이 느껴졌어요. 매운맛이 요리를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맛을 향상시키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앙드레가 계속해서 더 많은 요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의 한국인 손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효 기술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먹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공유하죠. 처음에는 그게 짜증스러웠어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들이 우리가 발전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을 떠난 후 우리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중 하나인 갤러리 라파에트로 향했어요. 대형 쇼핑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에밀리는 저를 명품 핸드백 섹션으로 안내했어요. 매장 관리자인 소피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은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 머리를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세한 일정이 표시된 태블릿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한국인 쇼핑객 그룹이 정확히 12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매장 직원들이 숙련된 효율성으로 진열대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특정 사이즈의 가방을 가져오고 조명을 조절하고 쇼핑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은 특별한 결제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 그룹이 보고 싶어할 정확한 제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에밀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모든 것을 미리 조사해요. 그들은 지불할 의향이 있는 정확한 가격이 포함된 쇼핑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15명의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다른 쇼핑객들처럼 무작위로 둘러보는 대신 그들은 특정 제품으로 직접 이동했어요. 가격표를 사진 찍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전체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들의 쇼핑 스타일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룹이 결제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는 동안 소피아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패턴을 기반으로 재고 시스템을 완전히 변경했어요. 정확히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가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보여줬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상세한 리뷰를 남깁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했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왜 좋아했는지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마치 무료 컨설턴트를 두는 것과 같아요. 오후 늦게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메인 입구로 들어가는 대신 장 피에르가 유명한 모나리자 갤러리가 내려다보이는 관찰실로 이어지는 측문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우리 아래에는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그림 주변에 몰려들어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밀치고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그룹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약 20명의 한국인 방문객들이 공간에 들어와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각 사람은 최적의 관람 위치에서 정확히 45초 동안 있다가 부드럽게 회전하며 그룹의 모든 사람이 완벽한 관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그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설명했어요. 이제 박물관은 모든 방문객을 위해 비슷한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메모를 펼쳐놓았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제 이전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경직되고 경험보다는 일정에 너무 집중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여행에서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과 좌절감을 제거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창문 밖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좋은 시스템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에밀리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그녀는 다음 날 저녁에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직접 설명해 줄 의향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듣는 제 기회였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편안한 확신들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과 놀이 사이의 경계, 엄격한 계획과 즐거운 경험 사이의 경계가 제가 믿었던 것처럼 명확하지 않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흥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를 둘러싼 세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이해 안에서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지만 페이지 맨 위에 한 가지 질문을 적어두었어요. 내가 또 무엇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까?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오전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파리에서 본 모든 것을 바탕으로 특별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있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계산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 패턴은 5년 내에 유럽의 관광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였어요. 공항, 박물관, 레스토랑, 상점들은 모두 적응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작은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여행하는 방식의 혁명이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계산했어요. 또다시 계산했죠.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증거는 명확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가 수년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한국인 관광 패턴이 너무 경직되고 즐거움이 없다고 무시했던 그 모든 보고서들, 그것들은 모두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눈을 감고 고향에 있는 제 편안한 사무실을 떠올렸어요. 깔끔한 책상, 정리된 파일들,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자신감 넘치는 보고서들.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생각에 위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어요. 에밀리가 복도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연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20분 후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 메인 입구 위에 특별 관람 구역에 서 있었어요. 아침 인파가 혼란스러운 흐름으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갑자기 멈춰 지도를 확인하고 길고 무질서한 줄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을 보았어요. 30명의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입구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밀거나 서두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다른 그룹보다 2배나 빠르게 공간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각자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죠. 보안 검색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방을 준비하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티켓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물이 바위 주변을 흐르듯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부를 보세요. 에밀리가 모나리자 갤러리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 속 방은 관광객들로 어깨를 맞댄 채 빽빽하게 차 있었어요. 모두가 유명한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몇몇 사람들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힐끗 보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 좌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국인 그룹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특별한 패턴을 형성했어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1분 동안 그림을 보고 사진을 찍은 다음 부드럽게 옆으로 물러나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죠. 밀침도 혼란도 없었어요. 모두가 차례를 얻었고 모두가 만족해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조직적인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에밀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모두의 경험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지와 준호라는 한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여행 접근 방식을 설명해 주기로 동의했죠. 우리는 에펠탑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음영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지는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마케팅 임원이었고 준호는 모바일 앱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였어요. 둘 다 30대였고 함께 20개 이상의 국가를 여행했었죠. 저는 바로 질문을 하는 대신 그저 듣기로 했어요. 민지는 그들의 상세한 계획이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각 장소를 언제 방문할지 정확히 알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고 경험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였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다른 여행자들과 공유해요.
그녀는 휴대폰의 앱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세요. 지금 파리에 있는 322명의 한국인 방문객들이 대기시간, 최고의 사진 촬영 장소, 메뉴 추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준호는 그들이 15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만약 무언가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면 앱이 자동으로 하루에 다른 모든 일정을 조정해줘요. 스트레스가 없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여행의 즐거움을 놓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긴 대기 시간, 혼란, 낭비되는 시간 같은 짜증나는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였죠. 혼자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파리는 저녁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에펠탑이 밤하늘 앞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커플들은 손을 잡고 생강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어요. 거리 음악가들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죠.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나 보고서나 제 상사에게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파리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제 오래된 믿음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가 본 것의 진실이 제 손가락을 인도하도록 했고 보고서에 새로운 제목을 붙였어요. 관광의 미래, 한국인 여행자들에게서 배우는 교훈.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순수한 발견의 흥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가장 큰 도전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관점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보상은 단순히 완성된 보고서가 아니라 이해의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 메모를 펼쳐놓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분비는 공간을 통과하는 효율적인 경로와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기쁨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비행기 바퀴가 부드럽게 땅에 닿으며 미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2주를 보낸 후 고향에 익숙한 풍경이 편안하면서도 어쩐지 달라 보이고 있었죠. 이제 공항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방향 없이 돌아다니고 안내 표지판은 잘못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은 필요한 곳에 없었죠. 저는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 부서 발표는 다음 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 전체에 제 메모와 사진들을 펼쳐놓고 있었죠. 항상 제게 편안함을 주었던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 이제는 달라 느껴지고 있었어요. 크기와 색상별로 정렬된 책들의 열 정확하게 배치된 가구들, 예전에는 이런 조직이 단순히 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저는 이것이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삶을 더 부드럽고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붐비는 박물관과 번화한 거리를 통과하면서 항상 올바른 경로를 찾고 항상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황금빛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최고의 정장을 입고 발표 자료를 챙겨서 사무실로 운전해 갔어요. 익숙한 건물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정확히 오전 10시, 저는 우리 주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상사인 사라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을 담고 있었죠. 그녀 주변으로 20명의 다른 분석가들과 부서장들이 유럽에서의 제 이상한 발견에 대해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추천 패러다임 전환 관광 인프라에서 적응형 효율성 모델 채택하기.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30분 동안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데이터 차트, 사진들, 공항과 박물관에서의 조직화된 이동 패턴 비디오 클립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히 다르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지 한 그룹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더 나은 여행 경험 방식에 관한 것이죠. 이런 패턴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확산될 거예요.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방 안은 몇 초 동안 조용했어요. 사라의 얼굴은 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살펴보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제가 관찰한 이동 패턴을 기반으로 공항들이 어떻게 공간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관광 모델을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하는 건가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데이터가 그것이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찾는 것 아닌가요? 그 후에 질문들이 빠르게 쏟아졌어요. 몇몇 동료들은 새로운 정보에 흥분했고, 다른 이들은 걱정스럽거나 방어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이 아이디어들에 관심을 보였죠. 회의가 끝날 무렵 사라는 제 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저와 함께 일할 팀을 배정했어요. 이어진 몇 주 동안 유럽에서 제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식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장피에르는 세계의 공항이 더 한국인 관광 패턴을 기반으로 승객 흐름 시스템을 재설계했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에밀리는 우리가 관찰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하는 레스토랑과 박물관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 작업도 바뀌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본 것과 비슷한 협업 일정 관리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을 재정비하여 흐름과 효율성을 개선했죠. 제 팀은 제가 특이한 아이디어와 예상치 못한 데이터에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된 것을 알아차렸어요. 6개월 후 저는 후속 연구를 위해 파리로 돌아갔어요. 이제 변화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공항 보안 절차부터 박물관 관람 시스템, 레스토랑 레이아웃까지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만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국가의 여행자들이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죠. 센 강위의 다리에 서서 석양이 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거리가 아니라 이해 측면에서요. 제 여정은 분석으로 위장한 판단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세상을 경험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나을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 것이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다음 날을 위한 완벽하게 조직된 일정을 확인했어요. 저는 각 장소를 언제 방문할지, 얼마나 오래 머물지, 어디서 식사할지 정확히 계획해 두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예상치 못한 발견을 위한 시간도 열어두었어요. 다른 이들을 관찰하면서 배운 균형이었죠. 파리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는 동안 저는 제 여정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나 보고서나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더 열린 마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연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제 신중한 계획을 따라 아름다운 도시를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계획에 없던 카페에서의 완벽한 크로아상 떠나기 아쉬울 정도로 아름다운 석양을 즐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주위로 제 일정이 스스로 조정되도록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관광 통계나 이동 패턴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명확히 보기 위해 집에서 멀리 여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최고의 여정이 단지 당신이 가는 곳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의 당신이 누구인지도 바꾸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데이터 전문가의 특별한 여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여정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익숙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때로는 다른 문화와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